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동생 조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명재권이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권이는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 배임 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피의자가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 피의자의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을 해서 현 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명재권이가 말하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것은 웅동학원 관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웅동학원 관련 문제의 신문기사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검찰이 이 웅동학원과 관련해 가지고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번만번 양보해 가지고 명재권이 말대로 이 웅동학원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인정했고 명재권이도 인정을 했죠. 자, 이 배임 수재 혐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사 채용 비리 혐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2억 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해서 2억 원이 작습니까? 이 배임 수재 혐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을 받았던 브로커 2명 종범들은 둘 다 구속됐습니다. 자, 이 배임 수재 혐의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격 없는 자를 교사로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뇌물을 2억을 받은 것보다는 훨씬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양성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신을 구속을 할 때에 가장 고려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이런 얘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일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조국 일가의 증거인멸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명재권이는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조국이 동생 조건희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 브로커들에게 도피자금까지 주면서 외국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지요. 그리고 이 웅동학원 관련 문제는 조국이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 일가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아야지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있고 조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도 했고 또 앞으로 웅동학원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까? 자, 이것은 조건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펀드 관련자 3명이 해외로 도주했다가 다시 귀국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펀드 관련 범죄하고 웅동학원 관련 문제는 전부 조국이하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조국이의 범죄 혐의점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 이것을 판사가 피의자의 관상을 보고 정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주거가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이 됐다고 했지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이혼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신용불량과 이혼 같은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배임 수재 혐의는 이미 성립이 됐고, 그리고 조건희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시도를 이미 과거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신용불량과 이혼으로 인해서 도주의 우려도 있습니다. 재고나, 그런데도 이게 구속 사유가 안 되나? 뭐라고?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시청자 여러분, 명재권이가 아직까지도 제 말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깨문들이라는 건 말이죠. 아무리 진실이 있어도 그것을 진실을 보질 않고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왜 이 대깨문들이 무조건적으로 조국을 옹호하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은 어떤 개인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체가 스스로 펼치는 방어기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례로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자꾸 주사를 맞으면 혈관이 숨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인체가 신비롭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선택적인 지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선택적인 지각도 결국은 인체의 자기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기 싫은 것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보고 싶은 것을 보면은 엔돌핀이 돌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선택적인 지각이라는 것도 어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인정을 한 바는 없지만은 저는 이것도 기억상실증처럼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인 지각에서 병리학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인지부조화입니다. 이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은 차후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그러한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을 하고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 좌파들에는 왜 대깨문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이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좌익사상은 주체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주입시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의 비리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쉽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인정을 하는 순간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그런 자기들의 신념이 깨지고 따라서 자기의 삶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들은 허구한 날 서초동 앞에 모여가지고 저런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재권이 이자도 내구조가 대깨문이 아닌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명재권이가 아직도 제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으로 이 명재권이에게 하나만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형기준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에 이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양형기준에 따르게 되면은 각 죄마다 기본형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형에다가 강경요인이 있으면 형량을 줄여주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형량을 더해서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임수재에 있어 가지고는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배임수재죄의 최고형을 받게 됩니다. 배임수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2년부터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경요인이 있으면 빼주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배임수재의 감경요인을 살펴보니까 조원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 이거 하나는 감경요인에 해당되지만은 그 외에는 감경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가중요인 같은 경우에는 수두룩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중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원희 배임수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수백만 국민들이 집회 시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있죠. 이것을 연 인원으로 따지면은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억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그 가중요소들 중에서 비중이 큰 것입니다. 명재권 씨, 그런데도 구속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당신이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명재권이는 조건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서 피의자의 건강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9월 17일 날 올린 영상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그 얍삽한 꼼수라는 영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해준 이유가 정경심이가 나중에 아프다는 핑계를 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정경심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동생까지도 허리 디스크가 있니 뭐니 하면서 수술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구속이 안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명재권이는 조건희를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지요.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조건희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서 공수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수처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편 범죄는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하고 상대편은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수처가 뭐를 폐지를 하고 만드는 것입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결국은 특수부를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특수부 폐지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입니까? 요즘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문재인의 지지도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언론들이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각종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모르는 국민들을 미화시키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